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 사이에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강경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어제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 했지만요.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용실 밖으로 나가길 거부하면서 버텼고요. 특검은 오늘 다시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설 예정이지만 역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은 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을 이유로 해서 특검의 이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까지 출석하려는 특검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고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 반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 고검청산의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이 지휘 협정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발이 됐습니다. 박지원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특검보는 1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은 방금 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현재까지 의사 표현이 없다며 이 조사 거부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인치 지휘에 있어서 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인치 거부의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엄중히 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또 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또다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요, 이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치를 지휘한 시한이 오늘 오후 2시인데 그 1시간 전에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이 전직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을 하면서 특검이 강제 구인을 고집을 하는 건 공개적 망신주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지난 정부에서의 대북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선 것도 지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은 드론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영장에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외환죄가 아니고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군 안팎 그리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정당한 대북 군사 작전을 북한의 심기를 거스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적죄로 처벌한다면 앞으로 군이 어떻게 대북 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예 오늘 작전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특검이 어제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여당이 특검법에 넣어 통과시켰던 외환유치죄는 빠졌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외국과 통모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대신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용이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영장 범죄 사실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3차례에서 4차례 이상 침투시켜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한 작전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군사 기밀이 적국에 유출됐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특검은 특히 영장에서요, 이 무인기 침투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을 하면서 이게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죄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두고서 군의 일각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검은 어제 합참에 대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년 10월에서 11월 총 10여 회 이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는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이 북한의 2022년 12월 무인기 용산 침투, 2023년 5월에서 11월 사이 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무인기 침투 행위가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고 이 북한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이 특검의 시각을 두고선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 반발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이적 행위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홍민통일연구원 이 북한 연구실장도요, 이 조선일보에 북한도 남한도 이 정전협정을 자주 위반한다면서 이 정전협정 위반은 군사 외교적 문제이고 또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요, 이 비밀 군사 작전을 노출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안보상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계속 지금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목받았던 외환죄가 아니고 이걸 일반 이적죄로 해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군 내부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당한 대북 군사 작전일 텐데 이걸 지금 이적죄로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또 저희가 좀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보낼 당시의 그 상황을 본다면 당시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아주 여러 개 보냈고요. 그다음에 무인기를 또 우리 쪽으로 침투시켰기 때문에 그의 상황 군사작전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왜 이적죄가 되느냐 상식적으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뭐 일단 외환유치죄는 빠질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의 통모, 그러니까 무인기를 예를 들자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작전에 있어서 사전에 직간접적으로 북한 측과 의사 연락을 취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형법상 외환죄 일부인 일반 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 그러니까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에 부합하는 현역 장교의 진술이 있습니다. 부의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평양 외무성에, 북한 외무성에서 도발이라는 입장 발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우 흡족해하고 또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군작전으로 볼 수 없고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게 특검 측의 시각입니다. 네. 평양의 무인기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보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반복해서 남측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었고 심지어는 GPS가 탑재된 오물풍선을 보내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 2022년에는 북한이 우리 쪽에 무인기를 보내서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이적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은 성립하는 것인데 대단히 포괄적이고 넓어요. 만약에 이런 작전까지 이것이 비상계엄을 위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의 잣대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가 훨씬 더 많고 북한은 정상적으로 불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측은 불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반 이적죄 적용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